호, 약방 날다람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솔직하고 담백한 약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오미크론의 주요 특징과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목이 너무 아프고 목감기 비슷한데요. 평소 느껴보지 못한 겁나 피곤함도 있어요. 심주위에 나 말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또 있네? 나 아무래도 접촉자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혹시 드시나요? 추운 날 벌벌 떨면서 고생 개고생 안 하고 빠르고 편하게 코로나 검사 받는 방법, 날다람쥐의 슬기로운 생활, 코로나 검사 받기 지금 곧 시작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일반관리군인지 그거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확진자가 있을 때 그 확진자의 동거인, 같이 사는 사람 또는 만 60세 이상 또는 진단키트로 양성 나온 사람 또는 진단키트로 양성은 안 나왔지만 증상이 있어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준 사람 그리고 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만 가서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진자 동거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요. 일단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문자가 가요. 그럼 이 안내 문자를 동거인, 같이 사시는 분에게 공유를 시켜주시면은 그 동거인이 딱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 문자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령자, 만 60세 이상이시라면은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하든 내가 한 거든 이제 진단키트에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키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매너 있게 지퍼백에 잘 싸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의사 소견서를 가지신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도 있고요. 그럼 이제 나는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겠어.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PCR 검사를 하는 곳을 선별진료소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보건소와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라고 하면 진짜 보건소랑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로 설치된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특징이 검사 비용이 완전 무료입니다. 대신 대기 시간이 밀릴 때는 2시간 이상으로 길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관공서 개념이니까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 사이라서요. 이렇게 직장인들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셨다가는 안 하네.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의 선별진료소는요. 검사비는 무료인데 이제 진료비가 별도로 청구가 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보건소 쪽보다는 대기 시간이 짧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관리군이라도 내가 원해서 PCR 검사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보건소는 일반관리군은 무조건 절대 PCR 검사를 그냥 해주지는 않고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높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높게. 자,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실시간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 강남구면 강남구 이런 식으로 치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가령 강남구를 쳤으면요. 진짜 보건소, 강남구 보건소도 나오고요. 의료기관인 선별진료소도 병원들이 쭉쭉쭉 3개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 검색을 하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혼잡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건소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바로바로 넘어와 가지고요. 혼잡한지 안 한지 마감이 됐는지 이런 게 다 나오고요. 보시면은 90분 이상으로 대부분 이렇게 좀 혼잡한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서울 맵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선별진료소가 운영하고 있는지 오늘 쉬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미운영이 많이 뜨는데요. 이거 제가 일요일날 검색한 거라서 그렇고요. 주중에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운영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 찾기랑 혼잡도 확인하는 사이트 링크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아래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 이용하셔요. 여기서 잠깐 슬기로운 검사 생활을 위해서 팁 한 가지 알려드려요. PCR 검사를 가시기 전에 전자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 내가 원하는 지역, 강남구면 강남구 보건소 PCR 문진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자료가 뜨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쳐야 되는 이유가 지역마다 링크나 QR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QR코드가 뜨면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가지고 문진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타고 들어가서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내가 가기 전 24시간 이내에 작성을 해야 돼서요. 막 한참 전에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합니다. 아, 미리 작성을 못했어요, 나는. 그러면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검사 줄을 서서 이제 추위에 떨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가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QR코드가 있어서 이걸 찍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줄 서서 막 있고 사람들 막 걱정하는 소리 들리고 해서 긴장되고 해서 좀 쓰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작성을 미리 못했더라도 최소한 이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앱 있죠. 내 폰에 그 스캔할 수 있는 앱 정도는 깔아놓고 가셔야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앱도 없이는 당장 줄 서서 쓰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도저도 못했다. 너무 떨려서 그냥 줄 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소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별진료소의 직원이 이렇게 노트북에 대신 입력을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이게 편할 것 같지만 이 줄이 정말 깁니다. 미리 써오신 분들이 검사소로 쫙쫙쫙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이거 입력하려고 줄 서 있어서 아, 미리 써왔어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는 고위험군이 아니고 일반관리군이다. 그런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PCR로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진단키트로 양성이 떠야 PCR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진단키트로 검사하는 방법 3가지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진단키트 검사를 그 선별진료소, PCR을 하는 그 선별진료소로 가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선별진료소는 이제 전액 무료이고 또 키트 검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양성이 뜨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시다 보니까는 키트 하나 받으려고 막 2시간 줄 설 수가 있고 또 PCR 줄을 다시 서야 되고요. 이게 또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막 케어를 시간이 되면 해주시는데 사람이 몰릴 때는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내가 검사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라면 할까?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 키트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호흡기 클리닉을 가거나 또 PCR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병의원을 찾는 경우에는 역시 검사비는 무료로 되고요. 진료비는 별도로 이제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큰 장점은 전문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속 항원 검사라고 이제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매우 높고요. 또 진단과 동시에 또 처방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증상이 있을 때 이 병원에 집중 케어를 잘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 지도 이렇게 검색해서 네이버 지도를 띄운 다음에요. 우리 집에 잘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가령 우리 집이 신기주공 아파트다. 그럼 신기주공 아파트가 잘 보이게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놓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신속항원 검사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요. 이 내 집 주위에 신속항원 검사 가능한 병원들이 쭉 떠요. 그러면은 난 저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또 가시기 전에 예약이 필요하거나 한 병원들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전화를 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위험 부담도 있고요. 또 일반 진료도 봐야 되는데 다른 환자분들이 좀 피할 수 있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신속 항원 검사에 참여해 주신 내 주위 병원들의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검사 방법으로 마지막 자가 진단 키트. 이거는 내돈내산. 내 돈으로요.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키트를 사다가 내가 직접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편하게 언제든 수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검사 키트의 한계로는 사실 감염 초기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을 때는 양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나 몸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같은 날 계속 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하루 이틀 내 몸 상태를 더 지켜보시면서 검사를 하루에 1개씩 이런 식으로 2, 3일 정도 하면 3일 정도 후에 이제 비로소 양성이 뜬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키트에 음성이 떴다 해도 지금 내 몸이 너무 안 좋다, 증상이 심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2, 3일 더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으셔서 PCR 검사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PCR 검사까지는 했고요. PCR 검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건데 결과가 나오면 격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내일 PCR 결과가 양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머리가 정말 아픈데요. 다음 편, 날다람쥐 슬기로운 생활, 코로나 확진 그 후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 약방 날다람쥐였습니다. 안녕.